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5일 아침이에요. 어저께 음,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발표했죠. 자,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뭐 수출 통제 대응행 차단 등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내용들이 나와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쭉 몇 개 보면은 러시아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거래 제한, 러시아 군대의 자금 조달 능력을 위한 능력 차단, VTB 등 1조 달러 자산 보유 러시아 은행들 제재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죠. 러시아 엘리트들과 그의 가족에 대해 제재도 추가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한테는 악재이긴 하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경제의 규모에 따라서 러시아가 악화되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러시아 영향을 받는 나라들도 전체적으로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혹한 비용을 부과하게 할 것. 자, 러시아 그렇게 영향을 받고 혼자 죽을 만한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게 뭐 한다네요. 이번 제재로 러시아 첨단 기술의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뭐 미국이 뭐 세계적으로 기술이 제일 좋은 나라이고 서방도 그런 나라가 많지만 또 중국 또한 만만치 않고요. 러시아의 첨단 기술도 만만치는 않지만 뭐 중국이 제일 낮지만 반도체를 러시아에 대해 공급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긴 하죠. 자,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러시아한테 중국이 지원이 가능하긴 해요. 자,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에 대해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군이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면 우크라이나만 바보 되지 다른 나라들은 별 그게 없어요. 전쟁 나는 그 당사국, 그 지역만 작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군 병력을 독일로 보내는 것을 승인하는 중. 싸우지는 않을 건데 옆에다 딱 주차는 해놓겠다는 거지. 여차하면 들어간다고. 뭐 그것까지는 다 뭐 얘기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운하 얘기도 했었죠. 자, 해군 병력, 그 뭐 항공모함이 미국 사실 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상군이 투입하고 항공모함이랑 이런 데서 막 폭격을 가하고 거기서 비행기 떠가지고 폭격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군 투입하는 2차 대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웃기고 있죠. 그래도 뭐 좀 지나면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푸틴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해결해가지고 둘이 짠 막 이러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있다며 전략 비축유도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위기를 이용해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적이지만 뭐 이걸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일단 그렇고요.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 우리에게 밤은 바이든 타임이죠. 우리에게 낮은 또 푸틴 타임입니다. 지금 모스크바의 시간은 새벽 2시 26분이에요. 그리고 키예프는 한 3시 26분쯤 될 거예요. 1시 26분이가 반대로 저쪽에 있으니까 1시 26분. 모스크바는 2시 26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 낮쯤에 또 새벽에 또 이렇게 뭐가 돼서 우리 시간으로 한 2시쯤에 또 우리 푸틴 형님이 혹은 장 종료 후에 푸틴 형님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첫날 동시다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220여 명 사상하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어저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렸다가 살려냈어요. 그런데 어떻죠? 보시게 되면 추세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가까이 보게 되면 요 날처럼 뭐 이렇게 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내려가는 이렇게 볼게요. 이걸 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죠? 지지를 하고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잠깐 돌파하는 데다가 밑으로 다시 하락 돌파를 해버렸죠. 여기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은 더 좋았죠. 개파락에서 바로 시작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냈는데 이 음봉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금 올려놨는데 저는 어저께 아이 깜짝이야 지인분들한테 무슨 말을 했었냐면 분봉상 분봉을 볼게요. 분봉상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다시 살려냈어요. 근데 차라리 저는 반락이 낫다. 반등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개미들이 또 달려들어요. 아 이거 장 완전히 살리는구나 라고 또 달려들게 되거든요. 자 요날 볼게요. 어저께 그러니까 전일장에서도 이렇게 아니면 전일장이 아니라 보통 장들이 이렇게 아침에 하락했다가 반등 주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최근에 여기서도 그랬죠. 아침에 하락했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주는 패턴들이 나왔었고, 근데 어저께는 아예 밑에서 시작해서 올려가지고 쭉 올렸는데 일봉상 보게 되면 이게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추세선이고, 추세선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추세선이 있다고 치고요. 네, 뭐 이런 추세선이 있다고 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방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기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고 보여져요. 아예 그냥 화끈하게 잘 빼서. 그런데 다시 이런 추세선을 보게 되면 이 추세선을 돌파해야지 상승 추세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상승 추세로 가려면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주가는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어저께 최저가가 12,500까지 떨어졌었어요. 12,500 라인이 만약에 여기라고 치면요. 과거에 이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냐? 2000년 말 수준까지 떨어졌던 거네요. 자, 지금 금리 인상이 한 번도 안 됐고, 그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0.5%의 금리 인상이 한동안 그 러시아의 사태로 좀 진정될 것 같았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태로 진정이 돼서 만약에 안정화된다면 다시 0.5%의 금리 인상의 이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연준위 의원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연준위 의원들이 말 바꾸기가 한두 번인가요? 계속 진행되지 않았나요? 심지어는 이 하락이 시작된 이유가 뭐였죠? 적어도 금리 인상이랑 긴축은 내년에 23년에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올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되면서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얘네들 말 바꿨다. 이제는 여기서 요 유동성으로 시작된 장세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한다. 테이퍼링 자체는 돈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근데 돈이 유동성을 푸는 건 멈추고, 그럼 시장에 돈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긴축으로 가게 되면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전쟁이 터져서 더 떨어지긴 했고, 그 다음에 각자 이제 각각 상황에 따라 나오는 이슈 때문에 요 파동은 점점 힘들고 난이도가 높아지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해왔고, 사실은 이거는 뭐 대외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나 금융 세력들은 변동성을 좋아한다는 기사를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죠. 자, 이 변동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변동성을 줘서 올리든, 아니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나 다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선 더 밑으로 빼는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당장은 반등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장을 한번 볼게요. 업종. 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쓰리바닥을 잡고 올려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자, 쓰리바닥을 잡고 올려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같은 장세는 어저께 공포에서 오늘은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오를 것이다. 오케이, 오르는 건 좋아요. 대신 오르되 이 음봉을 어떻게 잘 잡아먹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첫 번째는 음봉을 잘 못 먹었지만 그 다음에 갭상승을 하면서 음봉을 잡아먹은 다음에 올려주는 척을 하다가 또 시황이 안 좋아서 확 떨어지고, 또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확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미국장이랑 우리나라랑 경제 상태가 같지가 않죠. 경제 상태가 같지도 않고 규모도 다르고, 얘네들은 미국은 주도를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되게 종속적인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국제 정세로 보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죠. 북한이랑 중국이랑 인접해 있고,
자, 그리고 아까 그 러시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가 쭉 하던 얘기가 뭐였죠? 러시아가 미국이랑 적당히 수싸움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깐부들 들어와서 막 이렇게 확전 혹은 움찔 이런 거 갖다가 반복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해결되는 거는 이제 북한이나 뭐 이런 애들 약간 불질러 놓게 해놓고선 그쪽 해결하면서 가쁜 해결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 걸 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으면요. 일단 제가 석유 원유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원칙대로 일부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한 3분의 2 정도 남겨놓고 3분의 1은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분명히 변동성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리오프닝주를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걸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었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확 폭증을 했다가 오늘은 어저께보다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쩌면 코로나가 정점에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 심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거기에 미국장이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도 줄었겠다. 정점을 찍었구나. 그리고 미국장이 좋았다. 그럼 리오프닝에 저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뭐 다른 섹터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리오프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행, 뭐 노란풍선,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뭐 그다음에 화장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엔터, JYP, SM, 하이브, YG 플러스, YG 엔터. 그다음에 항공 쪽으로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안 할래요. 그다음에 제주항공 이런 게서 카지노,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그다음에 GKL, 호텔은 호텔신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롯데지주인데 롯데지주는 또 식품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전 롯데는 안 해서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은 또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니터 만드는 뭐 토비스였나? 그다음에 뭐 코텍도 있을 수 있겠고 종목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PCB가 좋잖아요. PCB가 좋은데 PCB는 뭐 제가 뭐 반도체 이런 거에서 특수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폰이나 애플 나오는 것 때문에 뭐 그 뭐였죠? 인터플렉스도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뭐 대덕전자, 심텍 같은 건 계속 좋죠. 그리고 삼성의 로봇 산업 육성 요것 때문에 뭐 로보 에브리봇 뭐 로보티즈 이런 데도 좋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전 애들이 내려갔다가 이런 에너지의 문제에 더 이상 에너지 트러블에 걸리지 말자 하면서 원전 쪽이 잠깐 주춤했던 원전 쪽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유, 가스, 식량, 운수, 해운 이런 애들도 오늘 조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의 폭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 좋았던 것들 뭐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감사보고서 시즌, 상패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뭔 얘기가 있을까? 일단 뭐 이제 긴급히 아침에 어저께 미국장이 그렇게 바뀌어 버려서 오늘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여러 개는 안 하고요. 딱 뭐 아침에 센 거 이런 거 딱 봐서 저는 일단 아침은 리오프닝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되게 난이도가 어렵고 힘든 장이에요. 그런데 큰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오늘의 우리 상승 폭이랑 앞으로 며칠간의 반등에서 이전의 하락 추세를 돌려세우지 않으면 또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도 안 좋게 생각했던 거에 전쟁이 터져서 더 안 좋았던 건데 얘네들이 이 위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좀 힘든 장이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멘탈 탈탈 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멘탈 쭉 털리면 상관이 없는데 기대감에 털리면 그게 환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무엇보다 불안한 게 뭐냐면 외국인이랑 기관들, 흔히 메이저란 애들이 우리나라 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아요. 전 그게 제일 불안해요. 개미들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에서 그때 처음에 쫙 올라갈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때는 뭐 다 많이 샀으니까.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개미들이 많이 사서 이렇게 재미를 봤던 장은 전 사실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개미들도 많이 똑똑해지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